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3일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명으로 중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진구 소재 중학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4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마약을 전국에 유통한 일당과 구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은 SNS에 접근이 쉬운 젊은 층으로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에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치솟는 차례상 물가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보다 9% 가까이 차례상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외계층 주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가 나섰는데 그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명으로 중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진구 소재 중학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4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확진된 학생들이 한 학급이거나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확진자인 학생이 다니던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북구 소재 유치원에서도 가족 확진자로부터 원생 1명이 확진되면서 연쇄 감염이 시작돼 현재까지 총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운대구 헬스 목욕시설에서도 이용자 2명이 추가됐고 관련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마약을 전국에 유통한 일당과 구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은 SNS에 접근이 쉬운 젊은 층으로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에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골목. 한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물건을 놓고 촬영한 사진을 어디론가 전송합니다. 잠시 후 같은 장소에 나타난 또 다른 남성이 물건을 찾아 유유히 사라집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주택가. 담벼락 사이에 무언가를 놓고 사라지자 택시를 타고 온 여성이 찾아갑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불리는 마약 거래 현장입니다. 비수도권은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거래했습니다. 이전 은밀하게 숨어서 만나 마약을 사고 팔았다면 최근에는 대담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숨길 장소를 밀색하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가 발견이 되면 즉시 마약류를 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마나 엑시터시 등 마약을 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조직이 전국에 유통한 마약류는 5억 원 상당.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SNS를 이용해 고용한 조직원에게 닉네임으로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마약 채널을 개설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했는데 거래는 모두 가상화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구매자 대부분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과 소셜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0대, 30대들이 대부분이며 적발되지 않겠지, 그리고 호기심에 한 번쯤 투약을 해도 중독되지 않겠지, 이런 잘못된.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원 B씨 등 8명 전원을 구속했습니다. 마약을 구입한 50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달아난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소위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1인 가구는 부산에 모두 945세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텐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외계층 주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가 나서 집을 고치고 생필품을 전달했는데요. 그 현장을 차선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1인 가구가 밀집한 부산 진구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좁은 방 한 칸에 이부자리와 가재 도구들로 빼곡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천장에 고인물이 떨어지면서 방 구석구석 곰팡이로 얼룩졌습니다. 소위 쪽방촌이라 불리는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부산에 모두 945세대,
이들은 폭염에 코로나19 확산세에 고달픈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선물 같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부산시 새마을집회 회원들로 구성된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가 나섰습니다. 더 이상 비가 새지 않도록 천장에 방수 처리를 하고 곰팡이로 뒤덮였던 벽지는 모두 떼어내 새하얀 종이를 붙입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몸 누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재단한 장판을 깔고 가재 도구는 깨끗하게 씻어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도 해드리고 삶의 행복을 조그만 이런 우리들의 새마을 정신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전부 이 실태를 구별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혹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식사라도 거르실까 상자 가득 생필품으로 채워진 행복꾸러미를 945세대 집집마다 전달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모두 집들이 하라고 난리요. 어떻게 할머니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으로 더 단절되고 고립된 소외계층에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면서 동네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을 수리해 주시는 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 부산진구 앞으로 더 어려운 분들 돌보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며 더위는 꺾였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상황.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의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동행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차례상 물가가 치솟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9% 가까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서민들 울리는 추석 물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제수용품이랑 선물 세트 사려고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물가까지 올라서 가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련 정책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13일 오전 부산시와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역 대형마트 도매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분야별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19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 언어폭력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까지 633개 학교 학생 97%가 참여했습니다. 이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0.9%였습니다. 지난해보다 0.1% 높아진 수치입니다. 각급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2.2%로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보다 0.7%가 증가했습니다. 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이 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10%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은 감소했지만 언어 폭력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은 81%가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학교 폭력의 23%가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등 절반 이상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 학교 폭력 대부분이 학교 안에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내 순찰 등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학교 폭력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증가하는 언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학교를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운영 학교로 지정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기장군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이 상을 받은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부문으로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인 기장형 초등 돌봄교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장군은 기장형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해 3살부터 80까지 생애 전 단계 주민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380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장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상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기장시장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광형 시장은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기장시장에는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앞으로 지역 특색을 담은 시장 투어 코스와 체험 프로그램, 전통시장 대표 상품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장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근 전통시장으로 주변 관광시설 개발과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향후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부산시는 의료급여 대상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4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맞거나 1회만 맞은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됩니다. 10월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10월 18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등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됩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 의료기관 확인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갓난아기가 버려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전남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가 발견됐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신생아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비정한 아이가 없나는 하루 뒤 경찰에 체포됐고요. 지난달 청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구조했었죠. 이 신생아의 친모는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 경시, 부모의 책임감 결여가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